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의 희생자 4명의 합동 발인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찰의 현장 검증은 주민 고통 등을 고려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 침해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창원시가 시민 원탁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나테크인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부당 노동 행위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노조원들을 사찰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의 희생자 합동 발인이 오늘 치러집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검증은 주민 고통 등을 고려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의 유족들이 사건 발생 엿새째인 어제 저녁 관계기관들이 마련한 부상자 최종 지원안을 수용하고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 5명 가운데 지난 21일 먼저 발인한 74살 황모 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발인이 오늘 오전 10시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진주 한일병원에서 열립니다. 각가족마다 정말로 위급한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빨리 합의가 되고 이게 또 가능하고 간병을 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사건의 현장 검증은 하지 않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이 범행 과정을 진술하지 않아 원활한 검증이 어려워 보이는 데다 주민들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안해야 하는 만큼 현장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현장 검증에 실익이 없음을 알면서도 데리고 가면 주민들 트라우마만 더 이제 키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경찰은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금요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경찰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나타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반복적인 위협행위 신고 정보는 관계기관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3,800여 명. 하지만 이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고 실제는 10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인득처럼 본인이 거부할 경우 입원은커녕 제대로 된 관리조차 힘듭니다. 국회는 지난 5일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자타해 위험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전문의가 판단해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거부하면 통보할 수 없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통보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구체적인 위험 행동의 기준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타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정신의 전문의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준을 어떻게 또 별도의 진료 지침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진단을 하게 하거나 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의사의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또 권한을 주고 폭행 등의 피해를 준 입주민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즉 퇴거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가능한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임대료 미납, 불법 전대나 양도, 이중입주, 시설물 파손 등 외에는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어 애매한 사유로 강제 퇴거를 명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창원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비가 오면서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는 경남 남해안에서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 남해안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10에서 40mm, 남해안 지역은 30에서 60mm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올랐던 어제와 달리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3도, 진주는 11도에서 시작하겠는데요. 낮에는 창원 19도, 진주 2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 5도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이 10도, 양산 1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밀양 22도, 창녕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10도, 산청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산청 21도, 합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에는 너울에 인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밤부터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원시가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손질하기 위해 시민 원탁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거주지와 직업을 가진 창원 시민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운영 체계 성공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시작부터 뜨겁습니다. 특히 휠체어 타고 인증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를 볼 수 없고 버스 기사를 저희가 못 보고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창원의 시내버스 문제점은 노선 부족이라는 답이 가장 많습니다. 집에서 학교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스쿨버스를 비싼 돈을 더 주고 타고 있고요. 주말에는 이제 다른 데 볼일을 보러 나갈 때 노선이 부족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준공영제 도입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간격이 너무 멀다 이런 부분들은 그 노선권을 전부 다 개인이 사장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되어서 토론회는 시내버스 정책을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버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 이용하시는 시민들 각계각층 모두가 참여해서 각자의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창원시는 2022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권과 수입금 관리는 창원시가 갖고 운수업체는 운영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받는 제도입니다. 준공영제를 위한 연구 용역은 지난달 시작됐고 간선 급행버스, 즉 BRT를 위한 용역도 이번 달 시작됐습니다. 창원시는 토론회에 앞서 시민 1,6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고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면 승용차 대신 시내버스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85%에 달해 준공영제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 설문조사와 시민 원탁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는 2021년까지 운영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의 시내버스 업체가 생긴 지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하나테크인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를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잔업을 강제로 지시하고 불응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도 모자라 노조원들을 사찰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화그룹이 삼성테크인을 인수하기 직전인 지난 2015년 6월 내부 문건입니다. 작업 지시권 확보를 위해 파트장 등이 잔업 등을 지시하고 체증까지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조 활동 등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사유서를 작성하고 인사고과 이의 신청 시 대응 자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개인 사정상 이제 휴일 근무나 연장 근무를 못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유로 불이익하게 조금 처우를 받는 게 아닌가. 사찰 내용도 나옵니다. 하루 2차례 노조 간부들의 동향을 파악하는가 하면 회사 정책에 대한 수긍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하위 등급을 저한테 줬거든요. 화수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평가를 하면 위에서 바뀌어왔다. 사측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당 노동 행위 정황이 드러난 건데 노조 측은 한화 인수 이후 문건 내용과 똑같은 부당 노동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탄압과 부당 노동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도 지난 2일 부당 노동 행위로 기소된 하나테크인의 현 사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전무와 상무, 부장 등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는 노동자 본인 동의 없이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연장 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화 측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 파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으며 인사상의 차별이나 부당 노동 행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의 노조 탄압과 부당 노동 행위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 오는 25일 예정된 1심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대우조선 노조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대우 매각이 특혜 매각인 만큼 매각을 추진한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노조와 거제범 시민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을 특혜 매각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한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산업은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등의 국가법령을 위반하였고 국민감사는 국민이 직접 감사원에 공공기관의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대우조선 노조와 범시민대책위는 10만 명을 목표로 다음 달 2일까지 국민감사 청구 서명 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아마 1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7일 금속노조 중심의 시민사회단체가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우조선을 값싸게 넘겼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경영권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면서 받은 우선주의 가치가 보통주와 비교했을 때 너무 높게 평가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달 상장된 CJ신형 우선주와 비교했을 때 우선 배당률이 절반에 그쳤고 경영권이 위협받을 경우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마저 불가능합니다. 한편 대우조선 해양 실사에 착수한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공정위에 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6월부터 10개국에 개별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는 마산 3.15 의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김주열 열사,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11명의 평범한 이들이 경찰 총격에 의해 숨졌는데요. 이 높은 이의 불의의 한관, 낮은 이의 정의를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마산 시민 여러분, 오늘은 정부 통영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용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죽혈래 찍어 왔다. 니는 아까 가더만 날랑 죽혈래가. 정부 통영 선거가 민주 반역자의 흉기로서 가진 안나라는 불법에 의해서 강행되자 3.15 선거는 불법이다. 공명선거를 다시 하자. 양심과 신념을 잃지 않은 마산의 학교들과 시민들은 마산시청으로 몰밀듯이 밀려났습니다.
내구장 소식입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발굴 보고회가 오늘 오전 합천군청에서 열립니다. 2019 경남, 부산, 울산 정신재활시설 연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오늘 오전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경남 소상공인 협동조합 초청 해외 바이어 방문 활동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산청군 동이보감촌 일대에서 열립니다. 진양호와 상류 지역 공동 환경 정화 활동이 오늘 오후 산청군 경호강변에서 열립니다. 어젯밤 10시 55분쯤 함안군 함안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부엌에 있던 집주인 73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내부 30제곱미터와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불길이 솟구쳤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